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부터 먼저 사회를 봐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또 이런 시간에 별로 이런 시간은 아니네요. 오늘 이렇게 새해에 많은 또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진행될 텐데 우리 성남시청의 이 신년 기자회견에 또 함께하신 우리 또 언론인 또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91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드넓은 대지를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운처럼 시민 모두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반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방향을 갖고 열심히 달려온 또한 한 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객관적으로 또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회 평가에서 우리 10명 중 8분의 시민이 10년 후에도 성남에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작년 25년 11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리브컴 어워즈 세계적인 살기 좋은 도시 시상식에서 저희 성남이 최우수상이 없는 금상이 없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최우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도시 세계 엑스포에서도 모빌리티 분야 또 대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리 또 1위를 2년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정평가에서 우리 성남시가 22년도 마등급에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가등급으로 최상위 등급을 종합평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1월에 우리 성남시에 1127억의 채무를 다 갚게 되면 채무가 제로인 그런 도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안 220개의 대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남시의 그런 발전은 우리 성남시가 처음부터 시정의 방향으로 잡았던 첨단 그리고 혁신, 희망의 도시, 그리고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첨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북쪽에 성남 미래 포스코 홀딩스 4,000명 가까이 근무하게 되는 그러한 R&D 센터가 작년에 11월에 기공식을 갖게 되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오리온 일대의 4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우리가 닷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1, 2테크노밸리가 완성되고 3테크노밸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백현바이스가 또한 함께 또 지금 조만간 실적인 인가가 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형의 최첨단 테크노밸리를 우리 성남 구축해 가면서 우리 성남의 첨단 기업, 첨단 기술의 메카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효자
노릇을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위례 포스코 글로벌 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아주 성남의 산업지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겠습니다. 우리 없애권 제4 테크노밸리 비전을 구체화해서 10만 개 일자리와 220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AI와 스마트 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성남의 성장축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8층 규모의 판교 카이스트 AI 교육 연구 시설이 더해지게 됩니다. 조만간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전국의 최정의 AI 연구 인력이 우리 성남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혁신은 산업에 머물지 않고 우리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남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5.7km에 달하는 구간의 준설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성남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탄천은 수달과 버들치가 사는 7수 생태합천수로 되살아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은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성남 물빛정원으로 재탄생해서 도시재생의 모범이자 시민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세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활기를 잃었던 성남조합운동장 역시 스포츠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프로 야구장으로 변신을 해서 28년도부터는 프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원도심의 상권의 활성화와 우리 시민의 여가 활동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 읽는 광장 도서관 그리고 맨발 황토길 도심 곳곳의 벤치와 가래옷 쓰레기통 확충은 걷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삶의 터전이라는 도시의 기본을 시민께 돌려드린 획기적 변화였습니다. 행정의 기준을 행정 편의에서 시민 편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남시정이 실천해온 혁신입니다. 희망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또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일관되게 추진해온 첨단과 혁신이라는 시정 방향의 두 축은 도시의 정직한 발전을 이끌며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꿔왔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3년 4월 5일 우리 탄천 유령 중에 하나인 정자교 보도부 치관 불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 성남의 모든 탄천 지천까지 포함한 교량과 또한 우리 성남의 모든 시설물 크고 작은 행사들에 있어서 안전은 제1의 우리 성남시정의 안전 확보가 제1의 시정 과제가 되어서 우리가 사고 없이 안전한 성남을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때 부정부패의 우리가 그런 이제 안전과 또한 한편 희망도시로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전국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우리 안남시라는 조롱까지 감내했던 우리 과거의 시선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청렴도 22년도 4등급에서 작년에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또한 공정한 그런 우리 업무 추진으로 우리 시정은 바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국의 큰 변화를 또한 이루어내는 우리 성남시는 또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이었고 미국 뉴욕타임즈 1면에 게재되는 등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의 조명 속에서 K중매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형편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에 가까운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보건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으로 성장하고 혁신으로 일상을 바꾸며 희망을 정책으로 증명해온 도시, 이것이 지난 3년 반 우리 성남이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 민선 8기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 정의와 상식이 흐르는 도시 성남을 다시 세우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관 결탁으로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개발 비리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범죄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민선 8기 초기 2023년도에 배당부여 확인 소송을 이미 냈습니다. 그 24년도에는 민사 소송을 우리가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검찰 권력의, 정부 권력의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결정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특히나 우리 성남 시민은 분노에 떨고 이해하기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로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남시는 법원으로부터 5,579억 원 상당의 14건 가압류를 모두 인용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검찰이 이미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은닉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시와 공유하고 협조하지 않은 채 껍데기뿐인 과거 자료만 넘겨주어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의 연관선상에서 범죄자들의 재산을 은닉해주고 우리 시간만 끌어서 우리 시민에게 또 국민께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인한 피해자는 결코 일부 우리 성남 시민에게만 그치는 않는 것입니다. 그지만 시민은 물론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온 국민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현재 대장동에는 복지관, 도서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개발 당시 약속했던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소송 중입니다만은 성남시가 만약에 패소한다면 총 2천억 원의 시민열세가 추가로 대장동에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비용은 애초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범죄자들의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성남시는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남김없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끝까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원칙과 책임 위에서 도시 운영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신뢰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지난해보다 1,110억 원, 2.9% 증가한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2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중 지방채 1,125억 원 전액 상환을 통해 채무 제로 도시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수치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서 22년 4등급에서 2단계 끌어올렸고 행정안전부의 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종합등급 4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2년도에는 같은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2년 연속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간의 인고와 절제로 다져온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곧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장동이 공공원 확정 이익만,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그래서 범죄자들의 그 부당한 이익이 들어갔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가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의 모든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그 성과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백현마이스는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과 동네 간의 연결을 이루어 사통발달에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시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고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준공 20원을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원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가구만 해도 이미 수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노후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대지 지분이 협소해 재개발 외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정부는 지난해 수정, 중원, 분당구 등 성남 전역을 투기과열을 지고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은 약화되면서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이 우리 서민과 고령층, 청년,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11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해제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이미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이런 해제를 촉구할 뿐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토지보상 등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민부담을 낮춰왔습니다. 아울러 5개 일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2월을 제한한 국토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전력을 다해 대응한 결과 우리 성남시는 25년 분당 재건축 정비 물량 12,055호를 정부로부터 확정받아 감축 없이 26년 물량 12,000세대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일개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분당에는 재건축 지원센터를 이미 개소했습니다. 또한 수정중앙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 곁에서 소통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주민의 답답함과 어려움 또 의문사항을 지원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끈질긴 노력으로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과를 일부 이루어냈습니다. 임해동, 야탑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지역이 2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되었고 지표면 높이 산정 기준이 절도면에서 원지방 개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수용정부의 사업성도 실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는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 앞에서 우리 성남시는 구조적인 한계와 부당한 규제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거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시민의 일상을 채우고 도시의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비롯한 주요 도시철도 사업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모란에서 판교를 잇는 8호선 연장 사업은 3.9km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의 B씨가 1.03을 확보하게 되어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B씨값을 높이기 위해 미루어졌던 성남시청역 설치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판교 서현 5포로 이어지는 2단계 연장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란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출퇴근과 이동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상권과 산업, 주거 전반의 활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남은 수도권 남부를 잇는 광역철도망의 중심으로 교통위상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성남역 개통으로 성남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월곶 판교선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이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과 산업단지, 서울도심을 촘촘히 연결하는 위례 3동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도촌 야탐역과 백현 마이스역, 판교동 추가 역사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 역시 놓치지 않고 경제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혈관이자 시민의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복지입니다. 성남시는 긴 호흡이 필요한 철도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남형 버스 공영제 확충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개선부터 차례로 실행해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교에 벌어지고 있는 교통난은 지속적인 우리가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성남 사랑상품권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천억 원의 특별 발행과 또 본예산에 반영됐던 2,500억 원의 상품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3,500원, 평소에 했던 액수보다 1,000억을 올려 3,500억 원의 상품권 발행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 6% 할인율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26년 3월부터는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을 그대로 10% 할인 그리고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에 힘이 되도록 성남 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정책은 시민의 건강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통해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려 집단 면역력 형성으로 독감 발병률을 7.5%로 인근 도시보다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상포진, A형 간염, 100일에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의 틀을 선도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늙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로 우리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 3월 통합돌봄제도의 전국 시행에 맞춰 성남시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성남형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 속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감내하며 생애의 마지막을 맞는 현실을 성남시는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의료가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고 돌봄이 끊이지 않도록 지원해서 시민이 원하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책임이며 고령화 시대의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한 성남시 의료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의 명의를 우리가 초청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방사선 진단방사선과 교수 한 분과 또한 피부과 교수 한 분이 더 추가로 파견 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더욱 두텁게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설레는 첫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입학 준비금을 20만 원씩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햇님 달린 놀이터를 올해 13곳으로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접수 시스템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춘 성남 청년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 청년 전세대출 이자 월세 지원과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모란 일대를 청년이 점포 운영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의 핫한 플레이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청년 재무상담 지원 및 면접사진 촬영, 쿠폰 신규 도입 등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께는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를 통해 폭염과 우천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 3곳을 운영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출생국법을 위해서 청춘남녀의 만남 회장인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가정 진화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96.1%에 이르며 전체 148개 공약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완료됐거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회조사에서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이 10년 후에도 계속 성남에 살고 싶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성남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크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남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모빌리티 부분 대상을, 살기 좋은 도시 리비콘 어워즈에서는 은상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성남의 혁신 기술이 세계 기준임을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은 시민께서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미래 산업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이 기술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문화와 체육, 휴식이 특별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행정의 디테일로 차이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남시 3,300여 공직자 모두는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명품 도시 성남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받으시면 언론사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는 제일 먼저 들으신 우리 벽쪽에 두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타임스 조민환 기자입니다. 시청역에 BC값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BC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혹시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면 예, 시청역을 놓고서 모란 판교 8호선 연장 사업을 지난 정부부터 시정부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BC값이 아주 낮게 나와서 이 연장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역을 빼서 사업성을 높이고 또한 주변에 판교에 여러 가지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또 대입을 해서 넣어서 우리가 이제 BC값을 올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때 검토한 결과 시청역을 하게 되면 이건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해서 지하 추가역을 하는 거는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선 8기 초반에 추정해 보니까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그때 철회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시청역까지 넣어서 한다면 이 BC가 떨어져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역을 빼고 추진했고 나중에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대로 우리가 추가로 시비로 설치하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그 다음 줄에 계시는 분 기자분 계시겠어요? 네, 공주시 맨데뉴 송장 기자입니다. 시장님, 병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시는 2026년 지방 재정 상황으로 채무 제로 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정책 원칙이나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 민선 8기를 맡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혈세 낭비를 막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불필요한 주차장 걸림이라든가 또 그래서 모란에 그 장날에 교통이 아주 난이 심한데 원래 한 230억 들여서 주차 타워를 계획했던 부서의 의견이 초기에 있었는데 돈 안 드는 방향으로 8억을 들여서 완충 녹지에다가 100면의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혈세를 대략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정한 걸 다 합치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의 여력이 생겼고 그런 것을 또 3년에 분담해서 나머지 채무를 갚아 나가면 그것과 올해 전액을 상환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 27억 원의 우리 또 예산이 이자분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예산 절감의 한 또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래의 투자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서 그런 추가역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또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또 방안에서 채무 제로 도시를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안쪽에서 계속 받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기자분.
안녕하세요. 경기TV조선뉴스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시장님은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성남시 첨단 산업, 재정 안정, 도시 재편 등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다면 가장 큰 성과와 동시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시장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최우선 시정 과제는 무엇인지요.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또 평가를 해주셔서. 우선 이제 추진해 오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선 8기 3년 6개월 동안 골프장 근처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등산도 한 번 못 해봤고 그저 그냥 토일 없이 일만 했습니다. 골프 좀 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없더라고. 한 명도 없었어요. 초중고 동창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상하게 제한 자체가 없어요. 아마 제가 뭐 바쁘다고 소문이 났는지 하여튼 그렇게 배려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뛰어온 결과 또 저는 성남이 84년도에 성남에 들어와서 20대 때 서울 터백인데 서울에는 뭐 고향이라고 가봤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공덕동에서 태어났는데 다 변해가지고 뭐 제가 어렸을 때 놀 때 하나도 알 수가 없고 성남에 놀 게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이 잘 되면 제가 기쁘고 또 성남의 사람들이 또 기쁘고 좋아하고 잘 되시면 저도 기쁘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일이 이 국회의원의 일보다 훨씬 이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큰 보람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일을 더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들이 각 분야에서 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저는 자랑으로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 어려운 게 있다면 제가 우리 그 부서 공무원들을 다 믿고 우리 보좌관들의 실력과 능력을 다 믿고 그리고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장이 처음 돼가지고 또 시 행정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국회의원만 하다가 또 그쪽 성남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시정은 또 처음이니까 좀 그것을 또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의 철학을 거기 투입을 해서 어떤 방향을 하나의 사업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볼까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이 아마 올 봄에 기공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 준비한 일들이 뭐 보훈회관 기공식도 잡혀 있고 여수동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기공식 그러니까 그동안 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아주 저로서도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 또 크게 어려움은 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결제도 하고 다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루가 한 50시간이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내 생각도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창가 쪽에 대해서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번째 기자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아이뉴스 24의 정재수 기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자회견 중에 성남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어르신이나 이제 주변 가족분들은 요양보건에 계신다면 홀로 이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걱정이 강할 텐데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뭐 대안이나 뭐 정책이 따로 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 9월에 저희 장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한 6개월인가요? 몇 달 계셨는데 거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여러 번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6인실이었는데 거기 저희 장모님은 94세셨고 그 옆에 침상에 5분의 할머님들이 계신데 의식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 코에는 산소줄 다 똑같이 끼고 계시고 그리고 인걸 주사는 뭐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뭐 식사 대용의 그런 이제 인걸 액들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계시고 손에는 큰 장갑 벙어리 장갑 큰 걸 씌워서 이거 뭔가 딴 걸 못하게 그렇게 해서 다들 누워 계세요. 의식 없이 그냥. 야 저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참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그 참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되나 그런 좀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모님을 집에다 모시고 싶었지만 저희 집사람도 폐암 수술을 하고 본인도 몸도 힘든데 참 이게 아무리 어머님이지만 집에서 이렇게 참 또 척추를 다치셔서 거동을 휠체어도 못하세요. 이 수발을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성남에 어디에 이제 모셨었는데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그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덴마크에 그 집에서 죽을 수 있게 사람이 죽도록 하는 기사가 크게 난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조선일보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야 우리도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며 이제 그 사업을 우리 보건소장들께 지시를 했습니다. 집에서 죽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경로당이나 또 노인회 이렇게 무슨 행사 있을 때 가보면 그 얘기를 제가 드려요. 우리 성남시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들 그냥 이구동성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이러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의사가 첫째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결국 뭐 이제 말기 정도 참 삶의 어떤 그런 게 좀 이제 희망이 없을 때죠. 그럴 때 이제 그 집에 의료 서비스가 집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하는 정도 내지는 그 이하라도 요양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재택 의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재택 전문 담당할 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태고 한 군데가 한 분의 의사가 채용이 됐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분당보건소에 한 명? 하여튼 뭐 현재 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사인데 지금 이 급여가 의사 급여가 채용 한 600만 원인가요 월? 예, 현재는 그렇게 나가는 그래 이거 올려야 돼요. 그럼 의사를 못 구해 그러면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해서 의사들 구하는 중입니다. 채용 공고도 냈었고 이렇게 잘 안 오시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 서비스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최대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에요. 그럼 아들 딸 만약에 일 나가고 아니면 집안에 뭐 아무도 없고 독거 어르신이 그러면 4시간만 해가지고는 이게 일이 뭐 최소한의 뭐 빨래, 식사 만드는 거, 뭐 청소 요 정도만 가능하지 그 외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좀 여러 시간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요구도 하겠지만 정부는 이제 정부로 해야 되니까 또 재정 규모가 커지니까 전 정부도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국민들한테 돈 뿌리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이런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도 국회에서 맨날 떠들었지만 정부가 참 한심해요. 정부 정책들 저는 아주 분노할 정도입니다. 저출생 대책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결과가 그걸 반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뭔가 국가가 나갈 방향의 그런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해내면 결국은 다른 도시 또 따라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으로 해서 우리 국가 성남이 변하면 국가가 변한다. 이런 이제 좀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시간을 우리 시에서 재정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또 민간 또 가난한 사람은 시에서 또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더라도 거기에 뭐 몇 대 몇으로 시가 또 좀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그럼 또 요양 서비스는 일자리가 또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또 특히 서민들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이제 또 그런 또 일자리도 굉장히 없어서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는 성남에 그래서 그런 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자택에서 받을 수 있다면 거기서 사시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상승제를 주사를 놓고 식사를 못하시면 식사 대용에 닌 거를 막 또 놓고 그러니까 억지로 살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원래 인간의 모든 생명체가 식사를 못하고 참 큰 병이 들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또 연령대나 그러면 이렇게 원래 쉽게 얘기해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굶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편안한 죽음을 원래 해야 되는데 억지로 살려요. 억지로. 현대의학이 그런 억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모르고 그냥 따라서 현재 제도를 따르고 뭐 요양병원인데 왜 안 모시냐? 당연히 모셔야 도리인 것 같고 요양원에 모셔야 도리인 것 같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드리면서 낮에 일 나가고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는 사회적 관행으로 그냥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크게 좀 전환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창가 쪽에서 좀 답변 하겠습니다. 창가 좀 주세요. 방금 질문하신 그 옆에 기자분 마이크 좀. 네, 말씀 주시죠. 리버티 수도권 뉴스 이현웅 기자입니다. 저는 부르고 싶은 이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재명 범죄 집단과 외롭게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희들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과 분노와 흥분을 누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심전심으로 아주 적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그놈들이 그 5,579억 상당의 십자권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저는 흥분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더러운 장난질로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이, 우리 성남시가 신청한 계좌 압류는 깡통으로 받아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아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놈들이 범죄 집단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범죄 집단이 뭐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추적을 해서 민사소송에 반드시 승리하고 단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그 대장동 부당한 개발이 환수에 대해서 현재 깡통 계좌가 되어 있고 현황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남욱이 그 400억짜리 시가는 지금 한 500억 된다고 그러는데 역삼동에 그 땅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남욱이는 자기는 1심 판결에서 추징당한 게 없으니까 그걸 해지해서 돌려달라
그 제3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가압류 신청했을 때 서울 남부 지원에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남욱과 그 주식회사 기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과의 일관성이 불분명하다든가 뭐 해서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즉시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하니까 여기서 며칠 지나서 인용이 돼서 그건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섰죠, 보셨죠? 그 가압류된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총 지금 뭐 가압류가 현실적으로 돼서 그 내용은 한 500억 좀 넘는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민사소송 이제 5억 1천만 원을 24년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형사가 끝났으니까 아마 재판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럼 왜 5억 1천만 원이냐? 이걸 이제 원래 우리가 부당한 개발 이익 범죄 수익의 한 7,800억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이게 인지 때만 한 수십억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수임료도 수십억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액수를 적게 해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증액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범죄 수익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첫째 그 2,700억의 한해은행 김만배 계좌 또 뭐 농협 계좌에 김만배의 또 300억 계좌 또 1,000억의 또 뭐 하나은행 계좌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깡통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빼나간 것에 대해서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찾아서 어때 산속에다 묻어놨던 뭐 아니면 어떤 또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제3자 명의로 뭐 누구한테 뭐 줬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자금 흐름 추적은 수사로 가능한데 쉬는 걸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계속 국민 여론으로 우리가 정말 검찰이 그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흐름 추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잘해서 해나갈 겁니다.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은 이게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처음부터 김만배 일당이 한 거는 공모해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무효까지 이게 다 무효라는 배당까지 무효라는 그런 원래는 우리 23년 4월인가 그때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그게 형사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니까 12월 9일로 첫 변론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20년 3월 10날 11시 반인가 이제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글쎄 뭐 2심 진행되는 걸 보고하려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또 연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판은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깡통 계좌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시민의 권익에 끝까지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소송단을 뜻있는 분들이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또 그 부분에 관심 갖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할 것입니다. 대략 그런 방향들을 좀 철저히 해나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과 국민들께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의 항소 포기의 진상 그것은 우리가 계속 남겨지는 숙제입니다.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는가? 일선에서 서울지검이나 또 일선 담당 담당 검사들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뭐 그렇게 이제 왜곡돼서 포기까지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두고두고 진상 파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또 역할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 좀 해결하는 일이 있을 텐데 좀 글쎄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런 거 야당으로서 철저히 좀 파고 문제 진상 규명하라고 계속 떠들어야 될 텐데 그 좀 잠깐 며칠 하더니 안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워낙 현안이 많으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7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에서 좀 TF도 만들어서 좀
하라고 당에서 좀 하게 되면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더 이렇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아시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조금 더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아버님 떡을 드려요. 자, 저기 아까부터 드시는데 하세요. 그 카메라 옆에. 네, 연두색 속, 빨리빨리 하시죠. 지금 나 12시에 약속 있어서 좀 큰일 났습니다. 예, 시장님 그 장모님을 통해서 웰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경기실로 신문의 장상원 기자입니다. 지금 성남시도 45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대개 70대 후반에서 90대까지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오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서 스마트 경로당을 14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복지관 개념이 다른 곳하고 이 세 곳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골든 시간 11시부터 2시에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를 개편해서 경로당 450개만 다른 시군처럼 일원화시켜서 경로당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30%는 지금 덜 되고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이 언제 추진하실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 4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원래 지방선거인데 이제 재선에 도전 의지 가보고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복지국장 되신가? 어디? 뭐 때문에? 행사. 딱히 하고 담당 국장이 없어서 저도 그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 확인해서 좀 고칠 게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출마 문제는 그건 뭐 그냥 미로 짐작을 하십시오. 저기 제가 죄송한데 제가 12시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 두 분만 더 받고 좀 대신 두 분이 아니라 12시 한 5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자기 의견을 막 붙이면 그럴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고 두 분 그쪽 이쪽에서 두 분 해주시고 여기 앞에 한 분 해주시고 이렇게 세 분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먼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3년 반은 첨단으로 성장하고 혁신으로 일상을 바꾸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3년 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반 지나서 이러한 성과를 이뤘는데 이게 마무리된 정책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시간이 2년이나 아니면 3년, 4년 더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정책, 마무리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벌려놓은 일들 민선 8개 뭐 포스코딩스도 이제 이게 30년 이제 준공 완공 예정인데요. 그거 이제 4,000명 직원들이 정확히는 3,800명이라고 그러는데 다 들어오고 또 미래 스토리박스 유효부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미래 스토리박스라든가 판교의 뭐 이왕초 부지, 자동차 등록사업소 부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또 시발전과 괴를 갖지 않은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또 발전시켜나가는 문제, 또 카이스트 AI 연구원이 이제 원래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내부에 뭐 그런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려서 조만간 아마 이제 기공식을 할 겁니다. 모든 우리 시험국 관계 다 됐는데 뭐 그런 식의 우리역 사테크노밸리 또 SRT가 또 SRT가 복복선화되면 역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경기남부광역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통의 차통 발달, 그게 아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 성남이 아주 교통이 이제 발달한 도시로 이제 뭐 아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교통, 뭐 문화, 예술, 체육, 또 뭐 복지면 복지, 뭐 이러한 또 저출생국복에 우리 성남시가 기여하는 또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그 모든 분야에서의 전국의 도시들이 정말 모델로 삼아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굳건히 이제 만드는 그런 거 하고 성남에는 이제 재건축이 저게 10년 이상, 15년 정도, 그러니까 12,000세대 2번 하고 그다음에 10,000세대씩 또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2,000세대, 2,700세대 해가지고 토탈 한 15년 정도 매년 그래서 성남 분당에 98,000세대를 다 재건축해야 되는 이제 대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 전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원도심 수정중원은 이제 재개발된 곳이 여러 곳 있지만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후된 또 이 주택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주민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노후도시 재개발 재건축 활발히 해서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성남이 지금 이제 민선 8기 3년 반 동안 이제 안남도시로까지 불렸던 그런 부정부패. 우리 성남 FC 요새 뭐 문제 있나요? 작년에 성적도 잘 나오고 예산도 적게 쓰면서도 가성비가 높습니다. 올해 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선수 영입도 아주 알차게 지금 하고 물론 또 나가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는 이제 여러 사업들이 싹 말끔히 이제 이렇게 이 부정적 그런 견해들이 또 인식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옅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고하게 시스템적으로나 우리 시민의 그런 참여와 또 인식 속에서 소통 속에서 확고히 자리 잡아서 성남시가 다시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는 도시,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도시, 열심히 일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또 공직자의 그런 표상이 되는 청렴한 우리 또 시청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자리가 좀 잘 잡히는데 뭐든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몇 년 정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뭐 빨리 해야죠. 네, 한 분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백현 마이스 사업은 민간이 확정이익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 손실이 발생한다면 시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성남시가 이 손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렇게 가정을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해 본다는 이제 손해 이익이 좀 덜 나냐 더 나냐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간 그 사업자에게 6% 이 수익률 6%로 상한을 딱 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3개의 컨소시엄이 지원을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들을 벌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 컨소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의 그 차이는 그 6%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시행자들이 야 6% 아마 자꾸 욕심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사업을 떠맡기 위해서는 좋다고 다 달겨들었는데 또 해다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조금 그 고민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최대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손해까지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우리 손해 혹시라도 시에 손해가 날까봐 그 민참사들의 이윤 상한을 6%로 정한 것과 또 컨벤션 그 센터, 컨벤션 마이스 센터를 저희가 5년 동안 처음에 원래 이 우리 도계공에서 기획은 그 5년 동안 바로 시가 그냥 기부채나 바로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5년 동안은 운영을 기부채랑 해놓고 그 모든 운영은 사업 시행자가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 우리가 혹시도 뭘 또
컨벤션 운영의 어떤 적자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미리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뭐 걱정을 이렇게 미리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한 분만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좀 뒤에 한 분만 하고 그냥 끝내시죠. 네. 한 분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따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시장님 민선 83년 반 동안 그 전국 재정 자립도 1위 달성 모든 면에서 발전한 것 같아요, 한 단계. 그리고 시장님 이력 중에 특이한 걸 제가 봐서 질문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그 방통위원장을 지내셨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예. 과방위 위원장, 과방위요. 상임위 위원장이지 네. 방통위는 정부 산하기관 밖에 있는 거죠. 네. 기록에는 방통위가 나와가지고. 그럼 좀 고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기록은 알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그 대언론 홍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타도시보다 좀 그 언론 홍보 정책이 좀 세련됐다고 느껴집니다. 한말 앞서는 그 2026년도에 성남시가 대언론 홍보 정책 중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언론은 우리가 늘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제가 민선 8기 이제 저 구석에 뭐 가건물 같은데 뭐 칸막이 해가지고 기자실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 우리 아주 좋은 자리로 지금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또 그것도 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도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잠깐 뭐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방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또 독식하는 또 아주 이렇게 고정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위기도 있어서 아니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라도 한잔하고 그래서 뭐 기사 송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맺는데 지금 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구체적인 그거는 또 우리 또 공보가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은 우리 언론을 소중히 생각하고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 시정과 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또 잘한 건 잘한다고 해주시고 못한 건 못한다고 하시고 제가 참 언론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그리고 어느 언론사신가요? 저 남한산성에 그 도로로 올라가면 그 성남과 광주 그 경계쯤 되는데 터널 있잖아요. 터널 그 전에 23년 8월 9일날 100년 만에 폭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근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왼편에 옹벽이 약간 붉어진 그거를 어느 언론사에서 그거를 난 맨날 잊어버려요.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그게 6개월 한참 지났을 때요. 다음에 아마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그래서 아니 이게 큰일 나겠네 이거 뭐 너무 부러지면 그래서 제가 현장 가보고 했더니 그 위에 이렇게 파란 천 두꺼운 비닐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방수포 파랗게 쓰여져만 있어요. 그 옹벽 위에 그것도 아마 사진에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수정구청과 우리 본청의 부서와 서로 소관을 이제 우리 거다 아니 거다 아니다 뭐 너희 거다 이러고 아무도 손을 안 대고 6개월 이상 방치돼 있었어요. 그걸 제가 현장 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부랴부랴해서 현장 갔을 때 비가 억수로 왔었어요. 또 폭우가 그 다음에 아마 여름철 1년 단에서 그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이제 아주 그 사방공사 이거 잘 해가지고 다 잘 고쳤는데 그 저는 그 언론사 기자님께 정말 저는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 언론사 기자분께는 뭔가 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상을 드리고 그런 거 없나? 인센티브죠. 상을 드리는 광고 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아니면 뭐 제가 좀 한번 참고로 얻고 한번 시청을 한 바퀴 돌까요? 어떻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언론들 또 종사하시는 또 분들께서
좀 그러한 좀 현장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또 김기태 기자님도 계시지만 아주 그냥 곳곳에 도로가 피었다 막 아주 고발을 많이 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부서에서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해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이 보도부에 왜 균열이가 있어?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좀 오세요. 하여튼 이제 우리 언론의 역할이 정말 우리 시정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또 동반자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또 계획을 짜시고 좀 협력하는 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춰도 될까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